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은 선생님 유튜브 애청자이고 결혼 1년 차 신혼부부 남편입니다. 위의 기사 관련해서 부부 중심, 애착을 중요시하는 선생님의 생각과 유튜브 방송을 떠올려 볼 때 기사와 관련된 댓글이나 여론이 선생님 생각과 불일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혼란스러워서 그런데 다들 아내 생각을 비난하더라고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위 기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가치관을 가진 아내와 가족관계의 가치관이 많이 다르고 그로 인한 갈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운데 방송을 들으며 많이 해결하고 싶은 와중에 이 기사를 보고 또 한 번 혼란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라고 글을 보내주셨어요. 뉴스 기사 링크가 있는데 이걸 보니까요. 오는 10월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에게 예비 시어머니 생신 축하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돼서 눈길을 끈다. 예비 신부는 대리효도 안 한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예비 신랑의 부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 A는 지난 3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어머니 생신에 문자 한 통 드리라고 했다가 대리 효도 소리 듣고 엄청나게 싸웠다. 내가 잘못한 거냐는 글과 함께 네티즌들에게 의견을 요청했다. 올해 2월 상견례를 하고 10월에 결혼 예정인 커플이라고 소개한 A씨는 상견례 이후 부모님을 뵙거나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이어 여자친구에게 이번 주 금요일이 어머니 생신이니 축하한다고 문자나 카톡 메시지를 하나만 드리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했다. 그런데 여자친구인 B씨는 금요일에 찾아뵐 건데 뭐하러? 라며 거절했다. A씨는 이에 그래도 미리 연락드리면 좋잖아. 가족이 될 사이인데 라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그러자 B씨는 가족? 어머니가 어떻게 내 가족이야? 나는 오빠랑 결혼하는 거다. 혼인신고하고 결혼관계 증명서 떼면 오빠만 나오지 어머니는 안 나온다며 다시 거절했다. 화가 난 A씨는 그게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니까 가족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가족이 아니면 대체 뭐냐고 반박했다. B씨는 예비 시어머니는 그냥 오빠네 어머니일 뿐이라며 그리고 왜 대리효도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냐. 지금 나한테 연락하라는 강요가 대리효도다라며 맞받아쳤다. 이 일로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A씨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진지하게 파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생신 축하 문자가 그리 어려운 건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해가 갈 텐데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은 납득이 가질 않음. 장모님도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가족이 아닌가? 등 A씨의 고민에 공감했다. 일부 네티즌은 어차피 찾아뵐 건데 문자 메시지까지 강요할 필요는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고 기사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내주신 이 사연자님이 뭔가 아내가 내 어머니하고서의 어떤 연관된 무엇을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하여튼 뭔가 호의적이지 않고 함께 하는 느낌을 잘 못 받고 그 섭섭한 마음에 아마 이 젊은 남편분도 답답해서 아마 제 영상을 구독하는 중에 이 기사가 내 사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비 신부하고 내 와이프도 똑같이 뭔가 부부 애착과 부부 중심에 대한 내용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사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올해 2월에 상견례를 하고 10월에 결혼 예정인 커플이라고 소개한 A씨는 상견례 이후 시부모님을 뵙거나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집으면 상견례를 했으면 알아서 시부모님 되실 분들에게 자주 연락도 드리고 가서 인사도 드리고 좀 곰살맞게 굴고 약간 좀 이래야지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율권과 선택권, 그다음에 인격적 존중이 과연 이 안에 녹아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사에 나오는 예비 신랑과 사실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님과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요. 부탁을 가장한 강요를 한 것이다라고 그거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말은 부탁을 했대요. 우리 엄마 생일인데 생일 축하 문자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했으면 모든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 부탁을 받은 예비 신부한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비 신부가 선택을 했어요. 아니 금요일날 뵐 건데 뭐하러? 금요일날 가서 뵙고 생신 축하드린다고 인사하면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가 막 불쾌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엄마 생신에 그냥 생일 축하한다라는 그냥 간단한 문자나 카톡 하나 보내는 게 그게 어렵냐. 이제 이렇게 강요가 들어가니까 사실 이제 예비 신부 쪽에서도 아니 금요일날 뵐 건데 그걸 내가 꼭 굳이 해야지 돼? 라면서 이제 감정선이 이제 동해지면서 저기 가족증명서 띄어봐라, 뭐 어차피 당신하고 나밖에 안 나오고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막 번지게 되는 거죠. 가장 파트너가 나쁘게 보여지는 표현을 갖다가 기사에 넣은 거예요. 부탁을 가장한 강요를 하신 거예요. 사연자님 입장에서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지를 한번 보세요. 부부 애착, 부부 중심은 막 알겠어요. 여기에 내가 뭔가 좀 더 많이 이런 것들을 하면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좀 해주지는 않을까? 라는 계산된 마음이 있으면 그거 부인이 모를까요? 저는 알 것 같거든요. 목적성이 있는 부부 애착과 부부 중심은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무슨 이유로 이 목적성을 띠나를 자꾸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근데 선생님 저는요 그렇게까지만 목적성이라고까지 단어를 하시면 제가 좀 너무 불편하고요. 아니 그래도 부모님인데 조금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하셔야지 돼요. 저는 양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1차는 우리 부부가 이렇게 깨볶으면서 재밌게 잘 삽니다를 열심히 양가 가족한테 보내고,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우 좋다, 너네들 이렇게 잘 사니까 너무너무 좋다, 너무 마음이 안심되고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자꾸 덕담이 오고 뭔가 이렇게 너네들 좋다라는 게 오게 되면 막 칭찬받고 싶어서라도 어머니한테 갈까, 뭐 이번 주는 좀 이렇게 해볼까, 이런 거 얘기한다고요. 근데 뭔가 우리 내용이 이렇게 붕붕하게 뭔가 쌓이고 차지 않으면은요, 그냥 뭔가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에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많은 아주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진짜 수백 개 되잖아요.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편적으로 드린 말씀이 생각나실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부모님한테 자신감과 확신감이 있으면은요, 그렇게까지 부모님한테 뭔가 이렇게 보여드릴 생각을 그렇게까지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까지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여기에 마음을 내고 아내하고 충만감을 가지고 약간 좀 여유롭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 양가 부모님한테 우리 이렇게 잘 사는 모습 칭찬받고 싶어서라도 찾아가 뵙고 연락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은 생겨져요. 자연스럽게 생겨질 수 있는 것들을 너무 약간 좀 인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는 않나? 그런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해요. 내 삶을 내가 만끽해서 충분히 기껍게 사는 모습을 딱 하고 이제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이쪽도 장인 장모님께 보여드리고 뭐 엄마 아빠 나 결혼해서 잘 삽니다 이렇게 하는 거가 뭔가 좀 미안하고 죄스럽고, 막 부모님이 뭐 말씀은 다 안 하셔도 뭐 아휴 그래 뭐 자식은 필요 없지 뭐 약간 좀 이런 메시지 들리는 것 같고, 막 이게 막 계속 신경이 쓰이고 막 약간 이게 머리카락이 좀 당겨지는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아내가 좀 찾아가서 같이 좀 뵙고 이런 거를 편안하게 생각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마 마음에 불편한 그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슬픈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이 짠해요. 일단 우리 부부가 정말 부부 애착이고 부부 중심인지를 먼저 보셔야겠죠? 부부 애착과 부부 중심인 것 같으나 사실 뒤로는 지금 뭐예요? 부모님 중심에 대한 마인드를 자꾸 더 이렇게 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내 아내한테도 조금 미안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속이는 거거든요. 마치 겉으로는 막 부부 애착과 부부 중심과 막 영상 보고 막 공부하는 새신랑 같은 느낌 들고 막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찾아보고 막 이러는 거가 너무 좋은데, 사실은 이 밑둥이 막 밑에서는 막 부모님이 신경 쓰이는 걸로 실제 내 민마음은 부모님 중심인 것 같이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되게
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편치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연자님을 만나 뵙진 않았지만 모르긴 해도 제가 가끔 종종 얘기하잖아요. 마른 두 빵을 붙이는 잼 역할을 했던 사연자님이 아니었을까, 그런 아들 역할을 했던 사연자님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부탁을 가장한 강요의 마음이 들어갔다고요. 내가 이렇게 부부 중심으로 이렇게 좀 하면 좀 이렇게 알아서 좀 어머니 아버님 좀 이렇게 챙길 마음도 좀 내고 이랬으면 좋겠는 강요의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절한 게 너무 섭섭하고 너무 불편하고, 어떻게 내 부모님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막 자극을 받을 만큼 내 마인드는 부모님한테서 못 떠났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깨닫는 그 내용은 사연자님의 개인 상담 영역이 되겠죠. 사연자님이 찾아보고 막 제 거 영상도 보고 하시는 거는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재설정이 되고 수정이 되고 좀 보완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정말 너무 바람직하고 좋은 거예요.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 심정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궁극적으로는 내 내면이 말 다 해요. 내 내면에서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고 이게 불편하고 이게 어렵고, 이때 엄청 서운하고 섭섭하고 쌓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 마음선이 동해야, 내 마음에서 허락이 돼야, 그래야 내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고 내 생각과 모든 내 인지 구조가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일상에 적용이 되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또 그렇게 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잘 통찰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 지금처럼 부부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분명히 우리 부부에게 굉장히 영양가 있는 뿌리 역할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